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들으신 것처럼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인데 남은 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직접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청문회 일정 잡혔는데 지금 상황 보면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에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처음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딸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웅동학원이 무변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법률적인 조력은 아예 바꾸지 않은 건가요? 검찰 수사에 대비... 네, 조 후보자의 아침 출근길 발언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처음으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청문회가 이제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과 본인 신변에 관련된 의혹 제기로 굉장히 많은 곤혹을 일단 치러왔고요. 예. 그러나 뭐 청년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특히 이제 딸의 어떤 입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 제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예.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소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표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보내오신 지지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예. 수많은 불법적 의혹 중에서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강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자신 있게 소명을 하겠다, 믿어달라 이런 간접적 메시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근길에 지지층을 이야기한 게 처음인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글쎄 지지층한테는 감사할 수는 있겠죠. 예. 굉장히 지금 몰려있는 형국인데 그 지지층의 어떤 성원을 힘입어서 청문회 뭐 버티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국 후보자 매일 아침 기자들 앞에 서서 예.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새기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성찰하고 있다. 예. 저거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성찰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꽃을 보내준 분들이 있죠. 예. 그러나 비난의 화살을 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뭐 관련된 대학에서 서울대, 고대, 부산대에서는 지금 뭐 촛불이
촛불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 관련이 없는 대학에서조차도 이제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오늘 여론조사 새롭게 나온 거 여론조사는 정확히 인용해야 되니까 예. 예. 한국갤럽이 27, 28, 29일 사흘 동안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아, 감사합니다. 예, 오차범위.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국 물러나야 된다. 적절하지 않다가 57%. 조국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 27%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2배가 이상이 돼요. 예. 그다음에 20대 어떻게 됐느냐? 조국 안 된다 51%입니다. 조국 괜찮다 23%. 역시 이게 본인이죠. 여론입니다. 그런데 예. 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 말씀이요. 사실 우리 여론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심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는 민심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조윤선 전 여성부 장관의 경우에 예. 수사받을 때 장관이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했는 걸 오늘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예. 뭐라고 답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기가 쓴 트위터를 확인해 보겠다. 도하 각 언론이 이미 그거 썼어요. 예. 그러니까 좀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국정농단 당시에 조사받을 때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그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허용 이게 좀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때 그런 트윗을 했다면 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신의 로직으로 그 주의 주장을 했는지 뭐 그런 것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취지 저는 일단 들었고요. 예. 물론 장관 후보자, 당시 장관 뭐 이제 같은 환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적하는 언론의 지적에도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청문회를 이제 이틀 앞둔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고요.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의 국민들은 부적격으로 보고 있고 20여 % 정도가 적격으로 보지만 예. 본격적인 조국 후보자의 검증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한 5대5 비율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적격으로 봤던 국민들 중에 한 30% 정도는 유보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으면서 적격이 많이 준 거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제기된 의혹의 CCBB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예. 조국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겠다. 이런 국민들도 이제 많이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야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에는 예. 우리 청문 제도가 너무 취약합니다. 계속 이런 문화로만 가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국회가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명백하게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적격과 부적격을 처분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 그 과정을 계속 갖춰가는 것이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청문 과정에서도 예. 그런 선례는 계속 남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고 조국 후보자보다 훨씬 못한 의혹이 제기돼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몇 명입니까? 예. 11명이에요. 장차관 합쳐서. 그 사람들은 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했습니까? 그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며칠째죠? 지금 뭐 보름 넘게 3주 계속 가까이 가까이 돼갑니다. 예.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저렇게 버틴다. 그리고 민심이 이미 이 민심의 기류는 여러 차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예.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진정 이 정부 여당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는 게 저는 정도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문회 이야기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게 어제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국정농단 대법 판결도 있고 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동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이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봐요. 예.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리라고 봐요. 자진 사퇴. 예.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라도 나오면 예. 이 물반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저희가 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 법 위반이 없다면 법 위반이라는 기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청문회 얘기할 땐 이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법 위반성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예. 좀 자극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국회가 어렵게 청문회 일정을 잡았고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명분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했다. 그 자체가 이제 정치 행위라고 저는 검찰이 자인했다고 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검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명분인 거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뭐 나경원 원내대표만 해도 바로 조 후보자를 피의자라고 명명하면서 예. 청문 후보자를 이제 피의자 이미지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발생을 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위법성을 강조한 부분은 검찰이 보통 압수수색에 나설 때는 예.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시점, 명백하게 위법 사실이 인지가 되고 확인되는 시점에 보통 진행하는 수사 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함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를 위법 사항이 확인된 피의자처럼 예. 이미지화하려고 했다. 그 질책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나온 주장이라고 보고요. 또 뭐 이어서 이제 학생들의 촛불 시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뭐 학생들이 한국당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직접 예.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뭐 한국당 관계자들도 아마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신 건데 저는 뭐 학생들이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유정자들에게 뭐 아우성을 칠 때는 예.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옳다라고 보고요. 뭐 조국 후보자도 뭐 여러 번 뭐 학생들의 그런 촛불 시위에서 일어나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부분은 그냥 학생들의 순수성으로 남겨두는 것도 조국 후보자에겐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 검찰의 개입이 부적절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예.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조국 후보자 같은 분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세웠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 아마 잘했을 거라고 박수 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의 노예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검찰이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합니까? 대통령도 검찰총장한테 임명장 주면서 특히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왜 압수수색을 하고 법원이 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고 본 거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가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가 뭐 법을 어긴 게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 본인이 네. 신이라도 됩니까? 그다음에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일도 없다라고 예. 이야기했죠.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게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도 계속 송구합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보세요. 조국 후보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였습니다. 예. 웅동학원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죠. 예. 이사로서 조국 후보자가 그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데 관여했다면 예. 그건 뭐 명백히 범죄 행위죠. 예. 그거를 가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조국 후보자가 2000년에 조국 후보자 부친이 살아계셨을 때 예. 소위 공사대금, 학교 공사대금을 본인이 운영하는 그 건설회사에
소위 말해서 변제하기 위해서 학교 재산을 동아대학교에 팔려고 했습니다. 예. 그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찬성합니다 한 자료도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이건 명백히 위법이에요. 사법인의 재산을 빼돌리게 하려고 예. 했던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정말 부정과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뭐 앞으로 가려지겠지만 어떻게 단국대 그 장영표 교수가 그 조국 후보자 딸이 해외 대학을 간다 그러려고 준비했다가 또 고려대로 소위 말해서 옮기려고 했다. 고려대로 이제 다시 입학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사자 교수는 어떻게 압니까? 조국 후보자 쪽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대 입학하기 전에 빨리 논문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입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논문을 대한병리학회 거기에 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쪽에서 빨리 논문을 실어주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 이건 사실 검찰 수사 모욕하는 거고요. 예. 민주당이나 여권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성의 없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 주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봐줄 거다. 저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아시죠.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현 검찰은 조국 후보자가 껄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가족과 본인이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밝히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예. 청문회 일정이 한 달, 2달 후면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명분이 있습니다. 예. 며칠 뒤에 벌어질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을 대동해서 공개적으로 했죠. 예. 본인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조국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조사에도 압수수색 이후에 더 떨어졌거든요.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받고 있는 청문 후보자가 아니라 사실상 피의자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버린 것이죠. 예. 이것을 검찰의 압수수색이 온당한 수사 과정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한 행동이었습니다. 예. 야당이 고발하고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럼 이후에도 항상 국회 청문회 또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진행이 끝나기 이전에 중간에 검찰이 개입해서 이렇게 수사를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인사권의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며 특히 국회의 청문권 발동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청문 과정을 지켜본 뒤에 압수수색과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들을 소환해서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대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본인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타이밍상 명확하게 정치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향후에도 국회 청문권이 작동되는 시기에 검찰이 수사 개시를 통해서 개입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조국 후보자 가족 펀드, 사모펀드. 예. 지금 조국 후보자 처음에 그 우리 가족 펀드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지금 가족 펀드 이미 다 지금 확인된 상황에서 예. 그 펀드를 운영했던 세 사람, 핵심 세 사람이 어디 갔죠? 해외로 지금 다 나가 해외로 있죠. 나갔죠. 예. 그 지금 해외 도피한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증거인멸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소위 말해서 사안의 급박성, 중대성을 확인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과 주변이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명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사안이 이렇게 드러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후보자였다면 네. 아마 진직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하셨을 거예요. 조국 후보자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해서 온 여당이 지금 달라붙어서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정말 비이성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당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조국 후보자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을 때 그 예. 정신을 살리도록 그래서 자진 사퇴시킨 다음에 수사를 받도록 하면 될 거를 계속
검찰의 지금 수사를 정치 행위라고 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이 여당의 이런 판단력은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저희가 발언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오늘 아마 포털 사이트 검색어 보시면서 문준용이라는 이름이 있네. 아마 지난 대선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네. 아들 준용 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때 뭐 고소 고발이 있었고 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 후보자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실력과 노력이 표면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다. 나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문준용 씨와 이제 그 조 후보자의 딸이 이제 비슷한 음해를 받고 있다고 이제 문준용 씨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그 한국 고용원에 취업을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감사를 받고 대선 때 검증을 받는 것은 이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의 어떤 그 유학 과정 또는 다녀와서 했던 작품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폄하되고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의 배경이 작동한 것처럼 지속적인 정치 공세를 오랫동안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 후보자의 딸도 물론 뭐 제1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된 의혹들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가 명료하게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만 예컨대 미국에서 좀 살았다는 이유로 외고를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일반 전형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을 보고 들어갔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또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무시험으로 문제의 그 논문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명백한 가짜 뉴스로 밝혀졌죠. 의전대학원 자격시험을 보고 그 응시 점수를 대학원에 제출해서 합격했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뭐 고교 때 영어를 담당했던 선생님, 입시를 상담했던 전문가, 그리고 같이 수학을 했던 동창들이 뭐 지금 의혹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상위 학교에 진학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증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후보자의 아들, 대통령 후보의 아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란 이유로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국 세월이 지나서 나에 대한 그 사실이 아는 음해들이 계속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게 되더라. 그래서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용기를 내서 후보자의 딸도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자기 경험이 그러니 뭐 이제 그런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나온 발언인 제가 것 보기에는요. 같은데요. 문준용 씨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말을 하는 게 과연 조국 후보자 딸에게 도움이 될지 20대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준용 씨 말을 따라서 조국 후보자 딸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딸이나 조국 후보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비난이 더 빗발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저도 조국 후보자 뭐 딸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굉장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고려대 입학 과정이나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단국대 의대의 그 인턴 프로그램 하고 나서 그 영문 논문, 그러니까 최상위급 논문이죠. SCI 2급의 제1저자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지금 학교에서 다 난리 아닙니까? 대학원생들도 난리 아니에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판정이 되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한 측면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측면이 결정적이었느냐, 대학 입학에. 그건 아니었다고 보고 또 부산대 의전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산대 의전원에 니트라는 시험 봅니다. 그 요건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점수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필기시험 안 보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고려대에서 받은 학점하고 면접 점수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공부를 정말 잘했느냐? 부산대에서도 왜 촛불이 일어납니까? 1학기 때 학점이 1점 뭐 얼마여가지고 세 과목 낙제여서 유급 받았는데 내리 6학기 동안 장학금을 200만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들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그것도 150에서 100만 원밖에.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정의로운가, 이거 공정한가, 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저런 말을 할수록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문준용 씨 저 고용정보원 그 입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류 마감 시간 다 끝나고 닷새 뒤에 서류 내고 혼자 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검찰 수사 제대로 됐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그게 다 종료가 됐고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9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열리기로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좀 티격태격하더니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글쎄요,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한국당 생각이 너무 다른데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마침내 자유한국당의 청문 본색이 보이콧터였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일과 3일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맹탕 청문회 또는 이 한마디로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위해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핵심 증인 없이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 증인을 하루빨리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에 동의하고.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증인 채택 여부 때문에 지금 서로가 삿바싸움하는 느낌이지만 사실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셈법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다 속내가 다 따로 있죠. 예, 네. 청문회가 무산되면 여당도 야당도 어떤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청문회가 무산이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일단 조국 후보자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수만 건의 보도 그리고 그 매일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보자는 뭐 일부 핵심적인 것은 물론 그 해명을 했지만 네. 다수의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소명하겠다라고 이제 청문회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적격보다는 부적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예. 후보자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명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싫은 것 같습니다. 그 반증은 얼마 전에 본인들이 의총에서 심각하게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었죠. 다수 의원들이 국민들이 무책임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보이콧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면서 이제 유보를 했는데 공식적인 보이콧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계속 제기하면서 조국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관 후보자로는 전례가 없는 3일 청문회를 주장하다가 민주당이 2일 청문회로 이제 합의를 해서 어렵게 청문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 가족이 다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있고 노모가 계시고 부인, 아들, 딸이 다 증인으로 참석해서 후보자가 보는 앞에서 노모와 딸을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하고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이자 아들을 강하게 정치 공세로 질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이거는 아무리 이 고위공직자가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는 하나 이 조국 가족들에게 너무 몰인간적인 행태로 비춰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후보자의 가족이 나와서 후보자의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명해야 한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도입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소명이 안 되면 손해는 조국 후보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이죠.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잘 되지 않는 만큼의 영향을 조국 후보 스스로가 책임을 지면 될 예. 문제다. 그래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 가족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2일, 3일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가짜 청문회가 아니고 진짜 청문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자식들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저는 빼도 좋다고 봐요. 근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 핵심 증인이에요. 예. 아니 조국 후보자 딸이 당국대 그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작이 조국 후보자 부인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국대 교수 부인한테 연락해서 우리 딸의 참여를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외 대학에 보내려 하니까 이걸 좀 해달라 했다가 고려대로 바꿨습니다. 고려대 좀 들어가는데 도움 주십시오 해서 병리학회 논문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모펀드 어떻습니까? 사모펀드. 조국 가족펀드로 하긴 됐는데 그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9억 5천만 원 넣었어요. 그다음 아들, 딸 해서 이제 5천만 원씩 해서 1억 넣고 그다음에 그 부인의 동생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죠. 예, 처남이 또 3억 5천 넣은 거 아닙니까? 거기도 두 아들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에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 문제는 훨씬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어머니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웅동학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웅동학원의 재산을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적으로 지금 빼돌리게 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 말로는 청문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핵심 관련된 분들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증언대에 세워서 그 증언을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을 벗어나는 게 맞죠. 그게 정도죠. 그런데 하기 싫은 겁니다. 이제 가족은 증인 채택 절대 안 하면 한국당 입장에선 청문회 무용론이 저희들이 청문회 무용론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청문회 요식행위 아니에요? 청문회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됩니다.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고 하고 나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청문회가 장관 임명 강행의 일종의 하나의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청문회 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임명된 16명입니다. 11명인데 이게 장관급이 아니고 장차관급이 아니고 장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급이 11명. 11명은 청문회장에 쓰지 않고 낙마를 한 거예요. 낙마를 한 사람.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 그래요? 청문회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자가당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 분은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가면 17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그 검찰 수사가 예고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의혹에 대한 증거물을 검찰이 샅샅이 다 가져갔습니다. 금감원도 압수수색했고요. 부산시장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은 청문회가 끝나면 본인들이 공언한 것처럼 청문회와는 달리 검찰 수사는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위법의 의혹을 제기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행여라도 위법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저는 검찰 수사는 검찰이 소환하는 가족의 어떤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청문회는 정치의 공방장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이틀 내내 됩니다. 그런 정치의 공방의 장에 가족들 모두를 노출을 시켜서 지금 한국당이 진행코자 하는 청문회의 의도가 만에 하나 조국 후보 가족들의 망신 주기,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막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저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의 검찰 태도로 보면 청문회 종료하자마자 아주 발빠른 검찰 수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가 미흡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검찰 수사에서 그 진실 여부가 다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청문회에 꼭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는 로직은 저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생겨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청문 대상인 후보자가 책임을 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에서 가족을 이제 안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면 가족이 청문회장에서 소위 말해서 진실을 다 이야기할 경우에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청문회장에서 가족이 한 이야기, 국민이 다 보고 듣고 그다음 언론이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거짓말임이 확인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민주당이 가족 증언대에 세우는 건 철저히 맞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정말 지금 첨예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청문회가 만약에 일단은 9월 1일에 열리지 않게 되고 만에 하나 추석 전까지 이게 쭉 끌고 간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쭉 끌고 가고 싶어 한다고 언론이 쓰는데 그 한국당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렇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면서 며칠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 그 시간 여유 있게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나 민주당은 2일, 3일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한국당 여러분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아마 한국당은 지금 12일 안에까지 청문회 열 수 있다. 왜냐하면 법상 할 수 있어요. 열흘간의 시간을 대통령이 만약에 준다면. 근데 대통령이 안 준다면. 대통령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안 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뭐 4일이나 5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해 주세요. 그러면 청문회 그 2, 3일 안 되면 그러면 청문회 못 하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죠. 이번 정권에서도 처음일 거고 이번 정권은 당연히 처음이고요. 과거에 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 민심이 지금 조국 자격 없다가 57%나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스럽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고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사실 9월 이제 2일 거기까지 상상하기에는 좀 너무 예단인 것 같고요. 일단 좀 전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한 내용을 보니까 가족을 제외한 모든 증인은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일단 밝혔고요. 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태우 전 수사관입니다. 근데 이제 김태우 그 전 수사관은 지금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아마 민주당이 이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증인은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뭐 주말에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일단 월화 청문회는 진행이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들은 모두 다 참석을 여야 후보자들이 다 설득을 해서 반드시 이제 증인 참석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월화 청문회가 무산이 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조국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규명할 책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를 다시 언급을 했던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합의가 된 여야가 합의한 국회청문회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고 선거제 개편안 의결을 했습니다. 한국당 반발이 예상이 됐고 실제로도 상당히 강한데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의당이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해서 지금 아직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걸 날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국 아직. 후보자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고 예. 버틸 수 있을까요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달라졌죠. 예. 왜? 지금 정의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저 준연동형 저 선거제 아닙니까? 자기들 의석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당은 일단 관철시켰고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살리기 위해서 정의당 이야기를 들어준 셈이 돼버리는 건데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뭐 본회의 가서 그 선거법안이 처리될지 안 될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상에 제1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선거의 선거법과 관련된 예. 거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거를 합의하지도 않고 계속 소위 말해서 밀어붙이면서 제1야당을 배제시킨 채 이렇게 하는 이것이 민주적입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합의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의의 시간을 더 갖는다면 예. 어떻게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국당이 한 달 연장하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진정이 협상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안건 있었다면. 조정위에서. 예. 근데 안건 조정위를 한국당이 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 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이 마음대로 안건 조정위원 임명해가지고 바로 그날 처리해버린 예. 이게 폭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예.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하자니까 저는 증인 채택 문제로 안건 조정위를 만든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한국당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란 이름 붙일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강하게 좀 네.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이제 비례의원을 폐지하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예. 그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섰습니다. 수개월 동안에 다당제 구조에서 이제 민주당의 선택은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합의를 한 안이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은 270석으로의 감석과 비례 폐지 예. 이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미 다당제는 현 국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당이 아무리 이렇게 지원 전술로 나오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면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부의되는 11월이면 거죠. 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봐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국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을 내서 예. 이제 민주당에게 제시를 하고 이 정도 아니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수정안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저는 민주당이 그 안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룸을 이제 한국당이 제시할 때가 됐다고 봐요. 선택의 여지가 저는 한국당도 없다고 봅니다. 이 안이 그냥 본회의에 통과가 되는 것을 그냥 좌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 의원들이 불안하지 않는 선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안을 낼 것인지 저는 이 정치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법사위 60일이 아니고 법사위 90일 예. 지나면 이제 본회의 올라가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의 어떤 협치를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운영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정의당이 내놓은 이 안 말이죠. 본회의 갔을 때 통과된다는 보장 없어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다고 보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개특위는 숫자 때문에 그런데요.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찬성파니까 이번에 처리가 된 건데요. 바른미래당 내에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 있다가 탈당한 분들, 대한정치연대 대부분 반대. 그다음 민주평화당도 반대가 많아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여기만 찬성해요, 확실한 게.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은 있죠. 의석,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저게 선거법안을 기명 표결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찬성,
그다음에 무소속 일부, 민평당 일부, 바른미래 과반이 일부 안 가지고 될것 과반이 같은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설득하고 해서 민주당이 안을 내놓고 예. 한국당하고 협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제윤 의원이 그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의 선거법을 두고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석 뺏어서 정의당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예. 유권자 표심을 내년 총선에서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해야 되죠. 어찌 됐든 간에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감소하고 예. 3, 4, 5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민주당의 의석수가 올라가고 한국당의 의석수만 줄어드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공이 1, 2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예. 1, 2당에게 불리하지. 몰아주는 예. 지역구 의석수도 1, 2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도 1, 2당에게 몰아주는 이 선거 제도를 교정을 해서 예. 결국은 3, 4, 5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자. 살려서 예. 이제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지금 시기상조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요. 네. 민주당 의석 주는 거 맞아요. 예. 그런데 정의당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민주평화당. 사실 다 지금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범여권 의석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전 난리를 치면서 막는 거 아닙니까? 그 셈법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도 주니까 한국당이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은 눈속임이다.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네, 싶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